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예술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찬란했던 한국 고대사, 삼국시대로 떠나는 여행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왕국이 남긴 정말 놀랍도록 다채로운 미술의 세계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시기, 한반도라는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미술은 이렇게나 다른 개성을 갖게 된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재미있는 수수께끼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은 그냥 보기만 해도 힘과 패기가 막 느껴지는 고구려의 사냥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정말 섬세하고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백제의 향로입니다. 활기 넘치는 에너지와 온화한 정교함. 이 극명한 차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국미술은요, 각 나라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과 또 그 시대 전체를 관통했던 강력한 사상 사이에 뭐랄까 역동적인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리적, 역사적 배경이 저마다 다른 색깔을 만들어냈고 또 불교라는 거대한 물결이 이들을 하나로 엮어주기도 했죠. 그럼 먼저 저 북쪽의 드넓은 대륙을 호령했던 강자, 고구려부터 만나볼까요?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늘 중국과 맞서 싸우며 성장했던 나라답게 그들의 예술 역시 강인하고 웅장한 기상이 넘쳐납니다. 고구려 미술을 딱 키워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웅장함, 용맹함, 강력함. 중국 북조의 영향을 갖긴 했지만 고분벽화라는 아주 독특한 형식 속에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유명한 무용총 수렵도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말을 타고 질주하면서 뒤돌아서서 활을 쏘는 이 모습. 이건 단순히 사냥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고구려인들의 용맹한 기상, 그리고 그들의 역동적인 세계관 자체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타임캡슐인 셈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죽은 자를 위한 무덤 속 그림이 역설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의 살아 숨쉬는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게 말이에요. 이 무용도를 보면 당시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춤, 그리고 그들의 활기 넘치는 삶의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험준한 산맥을 넘어 비옥한 평야지대로 한번 가볼까요? 세련된 외교술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왕국,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의 예술은 한마디로 온화하고 우아하고 또 인간미가 넘치는 게 특징입니다. 백제 미술의 핵심은 우아함과 세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남조의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신들만의 부드러운 스타일로 완벽하게 녹여냈는데요. 이건 건축, 공예, 불상,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빛을 발했죠. 그리고 이게 바로 백제 미술의 정수, 금동대 향로입니다. 활짝 피어오르는 연꽃, 산봉우리마다 앉아있는 신선들,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자리한 봉황까지. 도교와 불교 사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진 이 정교함과 섬세함은 정말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건축에서도 백제의 세련미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안정적인 비례와 단아한 아름다움을 좀 보세요. 그리고 이런 백제의 발달된 미술과 불교 문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다 건너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형성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서 한반도 남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비교적 고립된 위치에서 아주 독자적인 문화를 키워나간 신라의 화려한 황금 문화, 그리고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국제 교역을 주도했던 가야의 독특한 철기 문화를 만나보시죠. 신라는 토착적인 아름다움에 화려함을 더한 황금 예술로, 또 가야는 실용적이면서도 아주 독창적인 철기 문화와 토기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신라 하면 역시 이 금관을 빼놓을 수 없죠. 나뭇가지와 사진뿔 모양을 한 이 독특한 디자인과 정교한 세공 기술 좀 보세요. 다른 나라와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자신들만의 고유하고 화려한 예술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가야의 토기입니다. 오리 모양, 바퀴 달린 모양, 실용성을 넘어서 아주 예술적이고 때로는 위트까지 느껴지는데요.
이런 독창성은 풍부한 철을 기반으로 국제 교역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했던 가야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세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턴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불교가 있었습니다. 불교는 삼국의 예술에 깊고 넓은 영향을 미친 거대한 사상적 흐름이었어요. 그 당시 왕들에게 불교는요, 단순히 종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부족국가 단계를 벗어나서 강력한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려면 백성을 하나로 통합하고 왕권을 강화할 새로운 통치 이념이 필요했거든요. 불교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삼국이 모두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그걸 예술로 표현하는 방식은 각자의 문화적 색깔을 통해 전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얼굴은 저마다 달랐던 셈이죠. 이 두 불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 고구려 불상은 북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다소 좀 경직되고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백제의 마이불은 어떤가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 그 유명한 백제의 미소에서 우리는 백제인들의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감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라의 반가사유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여러 영향을 모두 흡수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그야말로 걸작이죠. 살짝 머금은 미소와 깊은 명상에 잠긴 모습은 국적과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국 삼국시대의 미술은 하나의 단일한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고구려의 힘, 백제의 우아함, 신라의 화려함이라는 각기 다른 정체성이 불교라는 공통된 흐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낸 정말 매혹적인 문화 모자이크였던 거죠. 유물은 그냥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과거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천년 전 사람들의 생각과 꿈, 그리고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먼 훗날, 지금 우리가 남기는 예술 작품들은 우리 시대에 대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